자, 네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경심의 위조 빼박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자, 검찰 조국 사모펀드 피해자라고 이제 검찰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아, 이제 곧 부르겠죠. 네. 부르겠어. 이제 핵심은 이제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는 분명히 합니다. 네. 하는데 이제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이게 핵심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생각하는 검찰이 너무나 관대하다면은 네. 이제 구속영장 치지 않고 그냥 기소만 불구속 기소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검찰이 오케이 한번 하자. 그런데 지금 위조 그러니까 증거인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구속영장 요건은 도주와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보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의지입니다. 사실 검찰의 구속영장 치든 안 치든 검찰의 고유 권한이고요. 또 법원에서도 기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기소는 분명히 한다. 이제 핵심은 조국의 혐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국의 혐의를 과연 그들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조국의 말대로라면 조국은 1인 가구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1인 가구야, 1인 가구. 아무것도 몰라요. 조국 사모펀드 뭐 했는지를 몰랐다지만 자기의 뭡니까? 인사기록,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다 써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는 뭐가 뭐니 모른다고 거짓말. 그 다음에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 뻔히 했으면서 하면 그 사건 다 안다는 겁니다. 몰랐다. 거짓말. 조국의 거짓말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부인이 10억 이상 넣고 좋습니다. 부인이 몰래 10억 넣었다 칩시다. 자식들이 또 3억 5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걸 몰라요? 모를 수 있습니까? 하긴 그 집은 숨겨놓은 재산 수백억 있으면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총 재산 본인 주장대로 50억대에 신고한 사람이 현금으로 그것도 10억이 빠져나갔는데 모른다? 1인 가구입니까? 그래서 모른다 하는데 어찌됐든 조국은 관여될 수밖에 없었고 관여됐을 겁니다. 그럼 조국에게 그 관여를 가지고 어떤 정도까지 혐의를 줄 것인가 둘 것인가 조국을 이제 기소할 것인가 여부가 관심일 거예요. 저는 조국 기소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자,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법원에 매일 출두하는 아마 조국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소돼서 법원에 가는 그런 법무부 장관 아래에서 있는 그런 법무부 장관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법무 검찰 행정 골 때려지는 겁니다. 흔히 이제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말 중에서 법조 용어로 자기네들의 뭐 용어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만 영이 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점에서 이런 법무부 장관에 무슨 영이 있겠습니까? 피의자에다가 그 다음에 기소되는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는 아주 불을 보듯 훤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많은 분들이 조국이 왜 나이를 속였을까요? 그러니까 2살인가 3살을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나이를 어리게 해가지고요. 이 조국이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장사를 잘해먹은 거예요. 16살에 뭐 서울대학교 입학, 18살에 고대로 입학을 했는데 이러면서 그것 갖고도 조국이 장사를 잘해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민에 대해서 왜 태어나기도 전인 2월 달에 7개월이나 앞서서 말하자면은 이 조민이를 출생신고를 앞서서 그것도 할아버지가 했을까? 뭐 이거는 조국이 한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조국이 영국에 이 유학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영국에서 유치원을 보내려면은요, 말하자면 어떤 5살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아주 야근수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적인 문서 위조범이다. 국제 사기범이다.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아니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뭐 조국이 하는 거는 정말 숨만 쉬지 않으면 다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네. 아유 참. 네, 하도 네. 변명과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네. 뭘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저는 어제 그 네. 정경심 씨의 그 이제 투자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영문학 교수이기 때문에 자문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았다. 일단 돈을 받았다 하는 게 드러났어요. 근데 그 보도를 어디서 했냐?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 특정 보도를 네,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경향신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정경심, 나는 단순히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0만 원씩
7개월인가 6개월인가 돈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거 하던 시점에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어교육 사업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거짓말 드러난 겁니다. 게다가 제가 어제 우연히 제가 지금 강의 끝나고 하도 피곤해가지고 집에 와서 진짜 뉴스를 잘 안 보는데 봤어요. 네. 보니까 KBS에서 그 보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 회의록이 있다.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네. 회의에 참석했다면 이제 다 거짓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네. 보도는 물론 여기서 KBS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KBS가. 그래서 좌파 언론에서도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이건 일말의 양심.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씨 이제 파도 파고 파면은 그 사모펀드와 관련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깊이 관여를 했다 아니면 실질적인 운영주였다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된 회사의 사장이 구속영장에 청구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 혐의 가운데 하나가 증거인멸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정경심 씨에게도 그게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걸 가장 우려했는데 조국이 이제 검찰 힘을 빼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들의 기수 문화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부 변호사 출신들을 넣는 거예요. 게다가 민변 출신, 스티븐 킹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청의 민변 출신, 그러니까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을 검사로 넣어버리면은 쉽게 장악하는 겁니다. 말도 못하죠. 말 못하는 네.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검찰권이 세기 때문에 검찰 기소하면 가는 겁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냥 와가지고 당신들 명예훼손으로 말이야 기소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기소하면 우리는 변호사 해야 되는 거 그냥 피곤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검찰 기소하고 손 털버리고 나 몰라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법원 가서 알아서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티브 킹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스티브 킹님 말씀이 정말 저도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KBS도 그랬습니다. KBS에도 기수 문화가 있는데 정의연주가 노무현 정권 때 들어와가지고 이른바 경향, 뭐 한겨레, 뭐 오마이, 뭐 길말, 뭐 이런 데 있는 좌파 언론에 그 사람들을 다 경력직으로 해가지고요. 뭐 월급이 2배, 3배 되는 거죠. KBS에 들어오면. 그러면서 쫙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조국도 정연주가 한 식으로 검사들, 검찰을 그렇게 깔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빨리 조국이 하기 전에 빨리 끌어내는 게 그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화이팅을 저도 어떻게 보면은 외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효준 님도 지금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국 내 사모펀드는 기업 사냥, 몸집 불리기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거는 죄질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치를 올려가지고 한탕 크게 해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파면 팔수록 나오고 이 윤석열이는 냄새를 단단히 맡았고 촉각, 각을 완전히 세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조국이 이제 부인이 한 거 다 알았겠죠. 모를 수가 없죠. 알았는데.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 뭐 투자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우리 전혀 할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국은 알았을 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국이 그 사모펀드를 위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어떻게 얼마만큼 행사했는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시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거기는 뇌물죄도 적용될 수 있을 거고, 뭐 공직자의 뭐 권한 남용 뭐 여러 가지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아마 핵심적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거 보는 순간 이제 끝장이지요. 그걸로 기소되는 순간 조국은 끝입니다. 사실 뭐 재판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걸 볼 텐데 어찌됐든 사모펀드는 조국의 부인이기 때문에 정경심 씨가 무슨 뭣도 하고 뭣도 했겠지요. 또 그 조국의 오촌 조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조국 부인이라고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조국이 관련됐기 때문에 믿고 투자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상상 가능하잖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합리적인 이혼이 합리적인 그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네, 박재훈님께서 동생은 위장이혼, 형은 위장 부부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한치훈님은 이건 마피아들 하는 식이다. 그런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자, 고마워요 이건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 라라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 조국이 이제 하는 것 아마도 하나하나 제가 보기에는 철퇴가 내려질 것이고 셧다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조국이에요. 50가지의 혐의가 있고요. 지은 죄가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입으로 그동안에 조국의 죄는 예, 과거의 조국이다 이러는데 지금도 지금 조국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딱딱 나오고 있는 것이 과거의 조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윤석열에 대해서 칼을 어느 쪽으로 휘두르든지 우리는 그 윤석열의 모습 하나는 이 팝콘 먹으면서 이렇게 구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보수는 뭘 해야 되냐? 일단 행동하시고 집회 많이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림원님 말씀대로 공부 많이 하고 논리를 많이 가져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나라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